어? 지금 300거 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차관에 300거 잡혀 있는 거 아니야?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2번이에요? 아니요, 저는 원래 이렇게 했죠. 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네. 의자가 너무 낮아서 바꿔야겠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민영 선배가 여기 평소에 굉장히 자연인이거든요. 너밖에 몰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인에 가까운 분인데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를 함께한 앞으로 나와. 공지로 왜 멀어져 혼자 있어? 머리 우리가? 작아 보이려고. 아, 그게 그런 좀 거였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 왜 그렇게 친한 거예요, 근데? 그나저나.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법조팀에서 근무할 때 저랑 같이 그 중앙지검에 있던 저랑 제 바로 밑에 추운 겨울을 함께 그렇습니다. 이 JTBC 오면은 이렇게 일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전입고참으로서 아 전혀 이제 그렇지 좀 않고요. 군기도 좀 잡고. 네, 늘 그냥 혼자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수 지각할 때마다 제가 눈 감아주고 아, 네. 방송 중이라 정확하게. 오희석 팀장이 지금 법조팀장이 듣고 있을 텐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임지수 기자는 뭐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근데 소셜라이브 오랜만에 나왔나 봐요.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바뀐 것도 모르고.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금 최신 기술을 적용한 이 미러링도 지금 처음 그러니까. 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되게 설렜네요. 이거 우리도 처음입니다. 아 정말요? 잘할 수 있는 훨씬 더 편하겠어요. 이거 한 달마다 막 이렇게 들고 뭐 떨어뜨리고 막. 떨어뜨리고 네, 난리도 안 또 그리고 났는데. 저 어플리케이션 구동시켰던 것도 다시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또 와서 다시 해줘야 되고 막 맞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는데 아, 되게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에서는 처음 보는 거죠, 임지수 기자를. 네, 네, 저 저 처음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뭐 많이 소개는 이미 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되지? 뭐야? 많이 했지? 예, 저. 히든싱어 얘기 많이 아까- 한 거지? 아, 아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네. 그거 하면 안 되는 네, 오늘 안 별장 되는 건 아니지 성적대 않아요?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래? 뭐, 그건 안 되나? 네. 아 진짜 진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될걸요? 히든싱어 나왔던 거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네. 선생님, 그 얘기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예. 저 히든싱어 박정현 편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노래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저희 보도국에서 네. 축가 담당, 아 축가까지 축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노래로 PS I Love You 다 하는 제가 것 그- 같더라. 아, 네, 뭐 이렇게 앨범도 댕기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된 김에 그렇죠. 이렇게 된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 김에 노래 하나 1라운드 탈락이어서요. 전혀 아. 비슷하지 않고요, 여러분. 예. 어떻게 지금 혹시 또- 생방송이죠, 저희? 네. 아 예. 방송사고 아닙니다. 혹시 뭐 그러면, 네, 일단- 열화 같은 성원이 또 들어오면은 아, 닙니다. 또 그쵸. 저희가 또 예. 일단 오늘 이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죠. 이거부터 그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뉴스 아이템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뉴스 미션 저희가 만든 지 몇 주 안 됐죠? 몇 주 안 된 새로운 코너인데요. 호신술을 익혀야 할 판 구급 출동 따라가 보니 이 보도를 아주 인상 깊게 보셨다며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급차 부르면 벌금 내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 이것도 좀 방송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는 선배가 한번 제가 하기보다는 이 임지수 취재 아이템 기자가? 관련해서 임지수 기자가 이 부분을 취재 아이템 예. 관련 제안. 네,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더 집중 취재하여 보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장자연 씨처럼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자연 사건을 잊지 않고 취재해서 보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JTBC 보도국에서 네.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누가 좀 주도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죠? 아, 저희 우리 사회삼부에서 이효진 선배와 아 본인은 아니고 제가 예.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취재해서 실제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오늘 뭐 계속 댓글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시청자 반응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그 특별조사위에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건 중에 가장 또 주목을 받는 뭐 다른 건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또 이제 장자연 사건도 계속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걸 좀 더 파헤쳐 가지고 진실을 알려달라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을 보도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네. 뭐 더 있는데요. 잘 취재를 해가지고 네,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걸로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단독 네. 하나 좀 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하나 꾸준히 하는 걸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네. 출연이 잡혀 있었어요 뉴스룸에서 네. 임지수 기자가. 네, 김학의 사건 예. 나오지 않으셔서 다음 기회에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오늘 출두를 했으면은 저 소환 조사에 응했으면은 아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이제 저희가 앞에 이제 오전 회의 때는 임지수 기자 출연까지 잡아놨었는데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관련해서 내용이 좀 이렇게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리포트로 대체를 했는데 그 아쉬운 마음을 뭐 소셜 라이브에서 다 풀면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더 읽어야 되나? 이제 들어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소개해 볼 만도 하긴 해요. 저 네. 60대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20대 때 이제 광주 5.18 현장에 계셨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서 5.18을 가리켜서 이제 좌파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이고 북한군이 내려와 버린 일이라고 망언을 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다. 이제 JTBC에서 이와 관련된 망언들 가짜뉴스 다 짚어서 사실 확인해달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또 보내드린 보도 중에 일부 극우단체에서 동산 초등학교였었나요? 네, 네. 광주의 초등학교를 직접 초등학교. 찾아가가지고 항의 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뭐라고 뭐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네. 정말 너무 막 가슴이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은 뭐 그런 뉴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그런 뉴스는 이제 전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제 의미 있는 단독 보도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인터뷰. 예, 인터뷰하고 피지 가가지고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보도를 했으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더 조사가 한 걸음 더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죠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예. 얼마 전에 단독 보도도 했었죠. 네, 꾸준히 무슨 내용이었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보도했던 것은 경찰이 누락했다는 그 송치 증거 중에 굉장히 사건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중요 증거들이 많이 누락된 것 같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지금 먼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지난주 초에 조사단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잖아요. 경찰이 이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상하다 경찰이 3만여 건의 증거를 근거도 없이 누락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너무 무슨 날벼락이잖아요. 검찰에 대한 과오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갑자기 경찰로 돌아오니까 엄청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3만 건 중에 1만 6천 건은 우리가 삭제 폐기를 한 게 맞는데 그것은 따로 근거나 그런 걸 남길 것 없이 검찰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합법적인 삭제 폐기였고 나머지들도 핵심 증거들은 다 뽑아서 그대로 송치했고 빠진 게 없다, 문제 없다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에서는 없는데 정말 사실관계부터 이렇게 갈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지금 텅 비어있는 CD 한번 포렌식 해보자 이렇게 감정 싸움 비슷하게까지 번지면서 사실 조사단은 검찰이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조사단 내부에는 지금 각 팀마다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조직인데 게다가 마치- 조사단은 뭐 네. 강제 수사권 같은 네. 것도 지금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 이게 검경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조사단이 찾아낸 팩트에 대해서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고요. 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김학의 동영상, 이른바 우리가 김학의 동영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상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별장에 오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언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거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이게 사건이 알려졌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뉴스에도 19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건 이래로 이렇게까지 좀 충격적인 성 관련된 스캔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소위 이제 저희는 그런 뉴스에서 그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뭐 소위 사회 지도부라고 했었던 사람들 아니면 뭐 상류층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고 서로 자기들끼리 노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영화가 현실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요즘 거기에다가 이제 또 승리나 정준영 씨 같은 또 버닝썬 사건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야, 그 장년층은 저러고 있고 또 이제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돈 좀 있고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또 저렇게 하는 저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구나.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저 인터넷에서 봤나요? 뭐 그동안 나 한국 영화 정말 유치하다. 그동안 나왔던 현실만 하지 못하다. 뭐 부당거래라든지 뭐 이런 그런 영화들이 사실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건이 벌써 한 4, 5년 됐죠? 더 됐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좀 예. 설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여성 사업가 2000. 한 명이 본인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고 영상을 찍힌 다음에 돈까지 뜯겼다 이렇게 한번 고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게 2012년 말부터 시작된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예. 피해 여성의 그 고소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별장에서 있었던 그런 접대 장면이 찍힌 영상들이 화보가 된 건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윤 씨에게 소를 제기했던 여성이 선물했던 차량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거 좀 가져와 달라. 내가 줬던 거. 그래서 차를 열어보니까 CD들이 있었고 이 CD를 틀어보니까 그런 동영상이 이른바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 네, 거기에서 갑자기 발견되면서 네. 갑자기 또 수사가 진전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영상이 이제 또 사람들 손을 타면서 퍼지기도 했고 또 기자들 손에도 들어오면서 결국에 보도가 되고 내사가 수사로 이어지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이걸로 벌써 수사가 몇 번 진행된 거죠? 이게 경찰, 검찰. 두 차례 2013년, 2014년 잇따라 두 차례 무혐의가 나고 예. 이번에 재조사도 있었는데 재조사도 사실상 두 차례인 것이 한 번 재배당이 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4월에 처음으로 본조사 대상으로 정해지고 나서 결론이 이상하게 날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이상의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재배당했고요. 사실상 재조사도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검증대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검찰이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한 거냐, 제 식구 감싸기가 정말 도를 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흐릿한 영상을 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김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앞서 이제 또 이야기했듯이 불똥이 경찰한테 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또 저희 보도를 통해 가지고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이 이제 행원이 저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얘기를 질의에서 했죠. 폭탄 발언 같이 네. 이거 그럼 무슨 소리냐. 아주 그러니까 그런 포렌식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가수에 갈 검증 필요도 필요 없을 없다. 정도로 확실한 영상이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을 또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걸 안 한 건 너무 원본이 뚜렷해서 육안으로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 안 한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사단의 큰 그림이 아니냐 이게 조사단이 정말 경찰 이렇게 증거 누락 부분이 이건 팩트니까 이걸로 밀어붙여서 공경에 빠지면 정말 경찰이 이 죄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보면 빠르게. 검찰의 수사가 좀 과거부터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첫 번째 때는 뭐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사건 처리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때 조사가 시작된 네. 거는 한 피해자가 네. 내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맞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나섰잖아요. 처벌해달라고.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검찰이 그때 네. 동영상이 흐릿한데 하면서 예. 또 그때도 한 거죠. 불쌍해 맞아요. 남성도 여성도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그 여성이다라는 여성에게도 당신인지 네, 모르겠다. 이건 또 김학의 전 차관인지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몇 년이 지난 뒤에 민감용청장이 뭐 육안으로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 우리는 국가수에 보내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예.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검찰이 그래서 상당히 수세에 몰린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경찰이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 경찰에게는 이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올 상황이 정도잖아요. 매우 안 좋죠. 예, 경찰과 손포화가 검찰이 들어가서. 아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검경 수사권 갈등과 맞물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근데 이 재조사는 검찰권 남용을 네, 들여다보는 네, 것이기 들여다보는, 때문에 네, 그 검찰 관계자들, 그 당시 검찰 수사팀이 결국엔 결론의 중심에 네. 서게 될 것이고요. 예. 네, 그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 이 경찰의 증거 부분을 확실히 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이 당시에 차관이 될 때부터 서초동에서는 실세 차관이다 이런 소문이 많았잖아요. 네. 나중에 장차 검찰총장을 하든 법무부 장관을 하든 뭐라도 될 거다. 약간 그때 당시 장관으로 있었던 분이 황교안 네. 법무부 장관이었고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차관의 1년 후배잖아요. 고등학교 네. 같은 그 경기고 1년 후배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장관과 차관 네. 관계로 있으면서 막 돌았던 소문이 이 차기에 뭐라도 될 수 있는 아주 실세 차관이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좀 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다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아까 보도에 드렸지만 그래서 인사 배경에 그 실세 라인에 있는 그 인사 배경에 그래서 최순실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윤재 나왔지만 수사가 단독 보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날 저희 팀원이 보도했고요. 팀인가요? 예, 예. 그날 여러 매체에서 또 쓰기도 했는데 그 최근에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인사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다시 등장한 최순실 씨.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저희 오늘 보도한 내용에 참고해 보시면 그 김학의 씨가 한동안 변호사에게 전화를 안 하다가 본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 안 하다가 최순실 씨 보도가 나왔을 때 전화가 왔대요. 어떻게 가족을 건드리냐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전화가 왔었다 이러면서 이제 부인도 오늘, 예. 부인도 그날 그 당시에도 보도 직후에도 조사단에 의견서를 냈대요. 억울하다 부인서를 냈고 어제 보도에 대해서도 완전 사실이 아니고 우리 네. 가족을 조롱거리를 만들고 오늘 있다라면서 기자회견 네. 오늘 그 네. 입장문을 기자단에 전달을 했죠. 네. 검찰 그 기자단에게. 김학의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그 다른 방송사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참고해봐도 그 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차명폰 명의자에게 뭐 입막음용으로 뭐 돈을 줬다라든지 뭐 건설업자를 만나려고 했다, 만나서 돈을 주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사건 과정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굉장히 우려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방금 임 기자 말했던 그리고 이 별장의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네. 조사단이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네. 임 기자도 만나봤죠. 네, 진짜 그 만남 과정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감격스러울 정도였습니까? 네, 사실 이게 그 엄청 오래 기다리면서 그 기록을 보거나 관련 자료만 보는 것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만나서 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조사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얘기만 듣기에는 또 너무 일방적이고 한 것들이 있어서 집 주소를 정말 어렵게 알아내서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에는 가끔 오시고 오고 이제 지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 가족들랑 계속 제가 만나고 인사하고 나중에 못 인사하고 그러고 친해졌군요. 네.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어서 인맥들이 해병대 쪽으로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주 온다는 그 해병대 전후의 사무실에 가서 이른바 뻗치기를 며칠씩 했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진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때 막 친해진 아저씨들이 있어서 인사나 하고 가야겠다 하면서 갔는데 뭐 오랜만에 왔다고 빵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해병대 전후에서 네. 그래도 좀 임 기자를 많이 좀 이렇게 저 반겨해 좀, 줬나요? 네, 좀 하도 그랬어요. 많이 보다 보니 아니 근데 그분들도 기자들이 그 해병대 전후의 사무실에 자주 오다 보니까 예. 그분들이 이 사건의 전문가예요. 잘 아시는 그래서 진짜로 진술까지 다 외우고 있고요. 해병대 전후회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 중에서도 제일 본부 뭐였나요? 아니면 지역 본부? 예, 여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예, 예. 서울에 있는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다들 굉장히 그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정말 우연히 딱 빵을 먹고 있다가 민주실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모두가 얼어붙은 거죠. 네.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저씨들이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기자를 여기 머무르게 한 죄인이 됐고 전부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예. 일단 210도로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좀 갑자기 들었어요? 그때 취재를 하고 얘기를 나눈 주요한 것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윤중천 씨의 시각을 볼 수 있었고 또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취재한 것들과 취합을 해서 보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건가요? 제가 단독을 비밀. 물어본. 네. 죄송합니다.
김학의 씨는 못 만나봤죠? 아 내일 하라고 해야죠 그 단독. 네. 아니면 모레 하라고. 네, 주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2시간. 그 김학의 하여튼 네. 네. 아니 김학의 전 차관 집에도 기다리다가. 여러 날 기다리다가 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밝히기 쉬운 부분인 것 같은 게 윤중청 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사실 그 동영상을 한번 네. 다시 또 살펴봐도 되는 거고. 아무튼 참 그렇죠. 쉽지가 다시 않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오늘 좀 그랬던 게 김학의 차관 안 올 거라고는 다들 좀 예상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안 나오면서 네. 그 부인이 이제 기자단에 입장문을 전달하는 걸 보면서 네. 조금 네.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게 됐나요? 저희 이게 최신 답장. 김학의 변호사 부인의 입장문입니다. 오늘 검찰 기자실에 공유가 됐는데 남편 일이 보도된 뒤 6년간 산목숨이 아닌 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히 9시 뉴스 그 피해 여성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보 내용에 속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이거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네. 천천히 아, 할까요? 예. 예,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황당한 음해다. 최근에 그 MBC PD 수첩에서 등장해서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또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그런 짓을 했겠느냐라고 언급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뭐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조사에 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이 해명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학의 전 차관은 본인이 법조인이었고 본인이 오랫동안 검사로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법조인들이 늘 하는 말이 정의로운 것도 진짜로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의롭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정의롭지 않게 보여지는 그 수사나 판결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외관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너무 물론 조사단이 강제로 불러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이렇게 조사를 계속 받지 않고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전직 안타까운 그 부분이죠. 검사이자 법조인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뭐 임지수 기자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법조 출입을 하면서도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네, 좀 뭐 했었죠. 보고 예. 있었지만 이제 또 사회 3부 앞서 이제 저희가 사회 3부에 소속돼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회 3부는 이제 탐사 보도를 주로 하는 그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탐사 보도 부서를 가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단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좋은 뭐 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장자연 팀 그렇죠. 장자연 팀도 장자연 그렇고요.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예.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사건들입니다. 조사단이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지금 3월 31일까지거든요. 예. 여전히 굉장히 뭐 고구마 줄기처럼 관련 보도와 또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면서 기간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 법이 아니라 법무부 훈령과 대검 훈령이라는 약한 그 법적 그쵸. 근거에 의해서 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유연성이 있어서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가능성이.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조금 그거 한 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왜 불러도 안 나오냐. 대부분 검찰에서 부르면 네, 꼭 네. 강제로도 데리고 오고 하던데 한데 네. 중요한 건 조사단은 아까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네, 조사단은 잠시 구조를 설명드리면 그 과거사위원회,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곳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곳이고 실제로 조사하는 곳은 대검찰청 산하의 진상조사단입니다. 여기 검사, 변호사, 교수들이 있고 여기도 위원들이 있어서 이 각 팀에 한 명씩 주무위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고를 받고 감독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검찰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정말 없었던 전례 없는 이제까지 TF이기 없었던, 때문에 그쵸. 예, 검찰의 기록을 외부인 손에 맡기게 하거나 또 검찰의 권력, 검찰권, 검찰의 과거를 검증대에 올려놓는 작업 자체가 최초이기 때문에 정말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물론 검찰이 아니어서 강제로 뭐 끌고 올 수도 뭐 압수수색을 나갈 수도 없지만 그 기록 속에 있었던 그 빈칸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세월의 힘을 통해서 또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수사보다 오래 걸리는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굉장히 그 부분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오래전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걸 이제서야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 하고 만들어진 건데 네. 불러도 안 나오는 그거는 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기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의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응원이 필요한. 연장되지 않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임지수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뭐 법으로 또 연장을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연장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고 임지수 기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마 줄기를 캐다가 중간에 멈춘다 그러면은 그 신뢰라는 거, 그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분명히 더 해결하지 못하고 네. 그냥 중간에 넘어가게 되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 부분도 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좀 이걸 만약에 하다가 멈추게 되면 네. 뭐 이거를 뭐 검찰에 넘긴다든지 뭐 네. 다른 방향성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조사단이? 이미 앞서 종료된 사건의 경우에 굉장히 모자란 부분들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지금 예, 여러 가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식이 사실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사 의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여론 속에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예. 그렇죠. 자. 과거사위. 이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유저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좀 들어봐야지 되겠죠? 네,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생겼어요. 이런 것도 생겼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대답하고 싶은 질문에 아까 댓글 중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지나간 것 중에. 임지수 기자 왜 김필규 앵커는 안 보고 한민영 앵커만 보면서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제가 왼쪽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저를 의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리하신데요? 아. 어느 분이신지. 그래요. 네. 자리를 좀 바꿔볼까? 그럼 한민영 앵커랑. 근데 둘의 친분 제가 관계, 소셜 라이브 할 때는 항상 왼쪽을 점했었거든요. 둘의 친분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아닙니다. 네. 약간 저를 의지하고 있는 눈빛인 줄 알았거든요. 그 또한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아닌데요. 있었군요, 지금. 네. 어떡해 이거 선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아, 이거 해야지. 기자님 재능이 네. 많으시네요. 박정현 히든싱어면 대박이다. 누가 찾아내셨나요? 한민영 기자 오고 나서 질의하면서 아, 예. 네. 그래요. 예. 그 재판. 그것만 읽으면 또 상처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누가 증거인멸을 하고 누가 유튜브. 증거인멸을 하고 유튜브. 예, 유튜브에서 한탐정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누가 증거인멸을 하고 누가 사주했을까요? 추측이죠. 네, 이 저희의 부분 추측. 증거인멸 취재를 사실까? 통한. 예, 이 부분이 이 조사단의 결국 결론이 될 것이고 조사 결과가 될 것인데 네, 지금 한참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검찰과 경찰 수사를 관할했던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어디까지 관여를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부분이 뭐 과장이 되면 과장이 됐는지 그리고 더 숨겨진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닉네임 전설 쓰시는 분이 김학의, 황교안, 곽상도 연결고리 심층 취재 언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미 본인들이 네, 스스로 네, 입장을 굉장히 밝히셨잖아요. 저희가 네. 오늘 보도해 드렸지만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을 법무부 제외한 장관. 예 나머지 이제 여야 사당에서는 당시 법무장관이었으니까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랬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 본인의 이제 해명으로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은 사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다른 정치권에서 사실상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혹시 뭐 수사 축소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입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야지 되겠죠 또. 네. 저 왜냐면 이때 내정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되고 한 7일인가요? 네. 7일 만에 갑자기 본인이 엿새 만에. 스스로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차관, 실세 차관 그리고 특히 검찰에서 그렇게 오래 몸담았던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이 내사하고 있는 거 모를 리가 없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쪽 주장이었죠. 민정수석실에서 뭐라고 했죠? 그
내사 단계부터 파악을 하고 동영상이 있느냐 예, 아예 부터 동영상을 물어봤다. 요구해 CD를 네. 요구했다. 예.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음. 그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저희 거기까지 문제가 정말로 없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뒷팀은 무엇인가 이런 저희 권석천 선배가 네. 그 당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봤습니다. 네. 아, 그 당시라면 언제쯤? 2013년 당시에 당시 아, 이렇게 예. 무리한 인사 뒤에 무언가가 있다. 예리한 역시 예리한 전 JTBC 보도국장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레이스 클라이막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어제 이제 경찰청장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경찰청장이 이제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차가 맞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검찰 내부 반응은 어땠는지 어땠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이 부분 참 경찰청장 맞다. 왜냐면 지금 이때 당시 수사 라인들이 다 그 좀 좋지 않은 일로 검찰을 떠났어요. 좀 됐어요, 떠난 지가. 예. 네, 뭐 예를 들어 정윤회 문건 수사했던 분 떠났고, BBK 수사했던 만도 떠났고, 모두가 맞아. 떠났죠. 네. 네. 그래서 그 아직도 현직에 계신 몇 분을 그래도 찾아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야 막 그때 얘기들이 떠오르는 게 경찰이 증거로 안 넘긴 게 많아서 기억이 안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정말 수사 지휘권과 또 송치 그리고 종결권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점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서 관련 내용 심도 있게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다 됐죠? 이러면은 너무 많이 또 하면은 또 임지수 기자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춰주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 정도 더 궁금하고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유독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또 궁금해하셨던 분들 또 요청해주신 분들 이런 부분 초점 맞춰가지고 취재해줬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들 저희가 잘 접수를 해가지고 예, 히든싱어 박정현 편 다시 봐야겠네요. 이거 아마 좀 뭐 저희 디지털리스트 팀에서 이거 편집해가지고 하나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소셜 라이브 인스타그램에서 저도 확인하십시오. 궁금합니다. 저도 못 봤어요. 예. 지수와 나도 안 노래 부르는 건 들어봤지만 그 다시 보기 하려면 돈 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한 제가 번인가 800원이 네.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불러가도록 일단 과거사위에서 하는 사건들이 정말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해 드려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왜냐면 다 까먹었잖아요. 네. 하도 오랫동안.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앞으로의 그런 방향들도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